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LG이노텍을 한번 브리핑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술적인 분석, 수급 분석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지금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 연휴가 예정되어 있고 뭐 13일 파월의 연설, 베이지북 발표, 그리고 뭐 유럽 중앙은행에서의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패드의 금리 결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 연휴 이후에 강달러가 좀 진정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시장은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흐름들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주가가 지지 구간들이 이 부분들이 되겠죠. 지지 구간들 32만 5천원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상단 부분에서 주가가 저항을 받았던 게 이 구간입니다. 자, 계속 이 구간에서 장기 이평선도 여기 아래에 위치해 있죠. 장기 이평선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애플에 대한 신제품을 LG이노텍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들인데, 저는 이 구간에서 주가가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좀 돌파를 해줄지, 돌파를 한다면 35만원을 돌파를 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하고, 돌파를 한다면 37만 5천원, 40만원까지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자, 밀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에 뚫어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추세를 좀 전환시키는 신호들을 빨리 읽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밀집이 되면은 여기서 돌파를 한다, 이탈을 한다. 그러면 이게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방향성들이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이 된 거. 자,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32만 5천원 이탈할 것 같다. 바닥 여기 지지구간이에요. 같이 여기 저항 지지구간들도 여기 쭉 그어놨었죠. 그리고 장기 평선이랑 맞닿는 구간, 이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 구간 지지를 받고 저점을 잡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추세 하단에서 저점 매수가 가능하겠죠. 유효하겠죠. 근데 돌파를 만약에 갑자기 돌파를 한다. 그러면 35만 원을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을 때가 늦게나마 탈 수 있는 마지막 급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탈하고 한다면 리스크는 31만 천 원까지, 31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외국인들 일단 오늘 장중에 장마감 돼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어제 하고 오늘 하고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 라는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아이폰에서 아이폰 14 신제품 출시가 있었습니다. 상분기 호실적 전망 이런 내용들이 나와줬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서는 말이죠, 애플에 대한 여기 광학 솔루션 사업부 4분기, 3분기 아이폰에 대한 비중이, 매출 비중 자체가 좀 높습니다. 고가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거 뭐 있지만 카메라 뭐 이거는 그냥 광학 솔루션 아이폰 주문량 증가 큰 폭수에 이걸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말이죠. 일단은 아이폰 14 신제품이 공개가 됐는데 시장에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겠죠. 하고 있죠. 근데 신제품을 공개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신제품을 공개를 하면은 선 주문을 받아요. 미리 예약을 받죠. 예약을 받고 이제 출시를 하고 인도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물량들이 쫙 풀려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판매가 흥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발주가 있을 거고, 추가 발주 흥행하면은 재고가 좀 부족하겠죠. 추가 발주가 있을 거고, 이게 좀 판매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주춤할 겁니다. AS용으로 그냥 발주만 좀 있을 겁니다. AS용 이 부품만. 근데 우리가 애플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에서 부품 생산하는 비중이 좀 높았거든요. 근데 다른 데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고, 중국 지금 전력이 코로나 봉쇄, 뭐 전력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부품을 다른 국가들에 계속 이제 올리고 있는 탈중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우리가 LG이노텍을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은 LG이노텍의 입장에서 이 하반기에 애플에 대한 비중이 80%까지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학 솔루션의 매출 비중을 보면요, 여기 이 자료들이 있는데 매출의 구성을 한번 보면요,
확대해서 강학솔루션이 80%에 육박합니다. 강학솔루션이 어느 산업 볼까요? LG 이노텍의 그 아이폰 14에 공급되는 강학솔루션 카메라 쪽이 되겠죠. 고가 모델인 프로라든가 프로 맥스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4분기 기준으로 해서요. 점유율이 65%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 4분기까지 예상되는 거는 85%까지 증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폰 14 흥행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흥행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흥행 여부들에 따라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주가가 시세가 좀 이전보다 좀 많이 올라온 수준이긴 하지만 매출액이 더 증가된다라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상적으로 1분기, 2분기가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임에도 엄청난 호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성수기에는 매출액이 더 증가된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 LG 이노텍 같은 이 카메라 강화 솔루션 부품주, 휴대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서는 3분기, 4분기쯤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기도 해요. 자, 이것도 유사하죠. 이 구간에서도 장기 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밀집이 좀 되고 있었는데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었잖아요.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 더 이어질까? 실적이 일단은 반영이 됐다라고 해도, 주가에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도 PER 자체는 9배밖에 되지가 않고 실적이 많이 증가됐다라고 하더라도 증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실적이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하단 지지 구간, 이 구간과 이 구간 분할 매수의 기회, 분할 매수 접근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흥행 여부들도 분명히 중요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LG 이노텍의 실적 변화들, 3분기에 대한 실적의 추정치는 좀 있는 상황들인데, 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3분기 영업이익이 한 4,188억 원 추정을 하고 있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서는 5,400억 원 가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사하네요. 좀 이제 흥행 여부들에 따라서 추가적인 영업이익 증가, 그리고 환율의 강세로 인한 추가적인 환차익, 그런 부분들도 주가를 좀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LG 이노텍을 보시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다른 종목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